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로 넘어왔습니다. 화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체크리스트 통해서 오늘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체크리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전기차 관련해서 완성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도에서 이슈가 하나 전해졌는데 높은 관세를 유지하던 인도에서 전기차 업체 유치를 위해서 대대적인 관세 인하 나서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먼저 이건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현대기아차는 이미 인도에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그렇게 구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측에요. 이 뉴스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발목 잡을 만한 이슈가 될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혀 있고요. 아니다.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인도의 자동차 시장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1등을 하고 있는 현재 1월 달까지 판매 대수를 보면 일본의 스즈키가 1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 이렇게 가고 있고 타타 그다음에 현대가 한 3위권에 있는데 기아는 한 6위권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현대랑 기아는 이미 인도의 공장을 다 지금 현지 공장을 다 짓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기아보다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레타라는 이제 그 소형 SUV가 있는데 그 크레타를 이제 전기용 이제 EV 크레타 EV도 올해 출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5도 이제 나올 예정인데 그 외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 EV6가 나올 예정이어서 지금 뭐 저는 테슬라가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관세를 깎아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100% 붙이던 거를 뭐 10% 붙이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의 구애는 테슬라는 또 다른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남부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시장에 진입을 했느냐 못했느냐는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현대 기아가 현지화 전략을 취해서 우리나라와 지금 다른 모델들을 잘 생산해내고 있고 거기에서 좀 잘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 뭐 GM이 버리고 간 공장을 또 인수를 했죠, 현대차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금 인도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닥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좀 현대차, 기아가 인도에서는 어느 정도 점령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적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현대차, 기아 말 나온 김에 앞서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기아가 어제 현대차 시가총액 넘었잖아요. 시총 5위로 올라섰거든요. 주가의 흐름이 현대차는 전고점이 2월. 그리고 기아는 최근에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 놓고 봤을 땐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까요? 일단 단순히 이제 재무제표 이런 거 보시면 ROE 면에서는 기아가 좀 더 매력이 있고요.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 현대는 이제 한 자릿수 후반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봤을 때는 좀 기아가 조금 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에 줬던 이제 수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가져왔고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로 번 거를 이쪽에서 까먹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아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현대차도 기아보다 더 시총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현대가 갖고 있는 지금 적자 사업 부분들이 언젠간 돌아설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업부에서 일부 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아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가 쓰는 플랫폼 자체도 사실은 현대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아는 차를 팔면 현대차에게 로열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조금 더 묵직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형님이다라는 관점에서 ROE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아 쪽이 좀 더 매력 있으나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엔 현대차다라고 말씀 주셨고 자, 우리 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인도 쪽에서 나온 이슈 그리고 현대차, 기아 현재 주가 상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일단 인도 나왔던 뉴스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가
이제 낮춰진다라고 하는데 모든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고요. 연간 8,000대로 이제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인도 시장이 지금 한 뭐 200만 대, 지금 한 거의 한 300만 대, 400만 대 이 정도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당 뭐 8,000대 정도의 쿼터는 그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이제 인도 시장 내에서 전기차의 보급이 이제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내연기관차가 주류가 이제 아직까지는 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인도 시장 내에서 지금 현지 공장을 현지 공사를 가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 동안 지금 한 3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기차 관련된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서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장으로는 뭐 현대차의 그 영향은 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현대차가 어저께 이제 기아보다 이제 좀 시총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규모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형님이 현대차가 좀 더 시총이 좀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기아가 때 내려가는 것보다 현대차의 시총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견이 동일하십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한 뷰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임 대표님,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볼까요? 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또 흐름이 좋았고 간밤에 테슬라가 6%가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 소식도 네. 있었고요. 뭐 인도발 뉴스도 테슬라에겐 호재일 테니 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갔는데 2차 전지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어제 뭐 2차 전지가 올라갔던 건 뭐 미국의 이제 대중국 같은 트럼프죠. 정확하게는 트럼프가 중국의 BYD의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강했다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튬 니켈 가격의 원자재 가격이 점차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킬로그램당 88위안에서 이제 105위안으로 이제 좀 상승을 했고요. 니켈 가격도 최근 한 달 동안 한 10% 상승을 하면서 18,000달러의 톤당 18,000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 자체가 일단 주가에 좀 향후에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 이후에 이제 국내 업체들의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특히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술이 지금 완전 완성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 기술이 과연 미래도 담보를 할 것이냐라고 보면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주가를 올라가는 걸 보면 이 실적이 있는 기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없지만 향후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예. 단기적인 수급이 좀 쏠리면서 트레이닝 관점으로 아마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 2차 전지 그 안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관점이시고 그거에 따른 뭐 이슈별로 인해서 수급에 따라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심하기 그 때문에 종목만 좀 챙겨볼게요. 종목은 뭐 2차 전지 내에서는 그냥 차트 보시고 하시는 게 차트 보고 네, 하자. 그걸 갖고 뭐 평가를 하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뭐 만약 판다라고 하게 되면 뭐 1분기 실적 나온 이후에 네. 그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점이시고, 자,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어제 좀 전반적으로 올랐고 원체, 니켈, 리튬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지난달부터 꾸준히 전해지고 있거든요. 좀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테슬라를 지표로 삼느냐, 뭐 리튬을 지표로 삼느냐 이제 여러 말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는 기술적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조금 과도하게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빠졌다가 또 이제 좋은 뉴스 나오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2차 전지는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양극재 특히 이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그룹주들 중심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아직은 바닥권에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아직은 좀 급할 게 없다. 너무 이제 급하게 오늘 안 사면 당장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전방 산업이 빨리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긴 하지만 미국도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력 관련된 설비주들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게 왜 난리가 났냐면 미국발 수주가 엄청나게 많아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미국의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차로 전환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미국의 전기는 더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미국도 지금 중장기적 로드맵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지금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많이 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올해 내년 정도의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면 이제 스테디하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양극재나 주요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없이 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좀 많이 움직이죠.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뭐 나노신소재, 뭐 제이오, 뭐 스페셜티 케미칼,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외에도 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항상 주가는 되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에코프로 BM은 숫자를 봐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고 오히려 이쪽은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진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면 오히려 트레이딩은 이쪽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는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암확해가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또 눈에 띄었거든요. 현 시점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먼저 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어떤 포인트 잡고 들여다볼까요? 네, 뭐 제약바이오가 기존에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뭐 기술 수출이나 그다음에 뭐 FDA의 이제 승인 관련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돼서는 기존에 투자했었던 게 이제 일부 회수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은 뭐 일단 기술력이나 아니면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쪽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일 뭐 올랐었던 건 최근 이제 오르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생물보안법이 지금 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이제 발의가 돼서 집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이제 CDMO나 CMO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AACR과도 이제 같이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면역 항암제나 뭐 다양한 이제 면역 관련된 항암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소개가 되면서 시장 내에서 관심 사항을 갖고 있는 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원체 뜨거웠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더 갈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이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어떤 관점이실지 궁금하고요. 이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점도표 조정 이야기가 나와주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알테오젠이 어제 주가가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썼다가 쭉 빠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걸 보고 제약바이오 투자 아이디어 또 투자 힌트를 얻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알테오젠이 어제 빠진 이유가 감사보고서 제출하자마자 빠졌는데 감사보고서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왜 빠졌어요?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 대비 한 마이너스 7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90억 정도 나왔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당장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일부 파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좀 10% 이상 올라오니까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뀐 건 없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바뀐 건 없고 여전히 2027년, 28년 보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종목은. 그리고 돈은 이제 25년부터 차곡차곡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흔들림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미중 바이오 전쟁 관련돼서는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신고가였죠. 예, 뭐 그 외에 이제 뭐 작은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원료 기업들도 나오곤 하는데 여전히 대장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반사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월 5일 날 아마케가 열린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뭐 한 10몇 개 언급이 됐는데 예. 그런 종목도 생각보다 지금 추세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추세가 안 좋나요? 그럼 따라잡을 네.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보유자들이 정리해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까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 그게 다 일상 단계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발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후보 물질이 스타 물질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나 뭐 ABL 바이오 정도가 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고 저는 이제 그쪽은 아마케 관련돼서 종목을 사셨다라고 하면 아마케 열리기 전에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바이오는 집중해야 될 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집중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삼바. 예, 뭐 삼바는 역사와 전통은 별로 없고요, 사실은. 예. 그럼 뭘까요? 거기는 이제 공장을 때려지어서 이제 사실은 공장을 한 거죠. 공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긴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OEM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 물량이 나오고 거긴 숫자가 찍혀야지 올라가는 거고 우시바이오로직스 거 물량을 얼마나 뺏어오느냐의 문제고 제가 얘기하는 이제 역사와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이오가 항상 신약을 개발하거나 뭔가를 바꿀 때는 한 10년, 20년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레고캠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대표님들이 보면 지금 다 거의가 연세가 되게 많아지셨죠. 예. 1세대 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행은 이제 뭐 우리나라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그 외에 이제 기술력 좋은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또 개발했다는 거 다 아실 텐데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그나마 신생 기업들 중에서는 ABL 바이오 정도가 저는 가장 예.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한 5개 종목 정도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결국엔 실적 안 나오면 부러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올 때 올라가고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얘기 나오면 빠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바이오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안에서 종목들 나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의 또 종목 포인트 잘 잡아 보시면서 투자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체크리스트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짧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주 관련해서 종목별로 참 온도차가 극심해요. 위메이드 어제 또 한 번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이슈가 있었는데요. 임 대표님, 위메이드 지금 현재 시점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나이트크로우의 이제 글로벌 이제 흥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P2E 게임,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냥 일반 게임으로 이제 나왔지만 글로벌에는 이제 P2E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P2E 게임에 대한 이제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유저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동시 접속자가 한 27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미르포가 이제 P2E 게임인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위메이드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움직였었는데 그 미르포보다 접속자가 좀 더 많이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이제 출시 3일 만에 이제 누적 매출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버도 지금 24개에서 54개로 지금 확장이 될 만큼 서버의 이제 확장 속도도 지금 빠르고 있다라고 보면 일단 위메이드의 이제 이런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게 안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위메이드의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에선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 좀 핫하게 흘러가는 위메이드. 그럼 현 시점은 일단은 좀 두고 보자라고 정리를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위메이드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 대표님과는 시간이 없지만 우리 오늘장 투자 포인트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젠슨황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네.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칩 나왔고요. 오늘 관련해서 반도체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우리나라랑 관련이 직접 있거나 하는 건 별로 없죠. 뭐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블랙월 공개해서 이제 네. 뭐 새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 거 대비해서 뭐 2.5배 정도 성능 향상시켰다고 저도 이제 오면서 계속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얼마나 이제 여기서 좋아질 거냐? 결국엔 HBM입니다. 결국엔 HBM이고
그다음에 MPU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선왕이. 그러면 예. 결국엔 지금 기존에 보던 전략은 똑같다.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밸류체인 라인들 여전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MPU 관련돼서 디자인 하우스 이제 조금 그나마 검증받았던 뭐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한번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CXL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HBM 관련된 종목들이 더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최근에 CXL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좋게 보는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안 좋게 보는 쪽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게 GTC 이번 행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스타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쪽에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 지금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주요 종목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포트는 채우셔야 된다.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때 금리가 올라와서 흔들릴 때 빠지면 예. 기회다라고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 결국엔 HBM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포트의 비중을 HBM 쪽으로 좀 집중을 시켜볼까요? 그럼? 일단 뭐 반도체는 30에서 50% 안 갖고 계시면 사실은 소외받기 딱 좋은 좀 시장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여쭐게요. 그 포트에 그럼 반도체 담아야 될까요? 네, 반도체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제 GTC만 많이 보시는데 예. 그 어저께 이제 애플하고 이제 구글하고 이제 AI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온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에 다시 조금 주목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있는 점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까지 오늘 꽉꽉 채워서 체크리스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